강인환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2022 2022 기정교육과정 기정교육과정 편성과 편성과 운영에 운영에 관해서 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집점은 집중은 고교 고교 학점제형 학점제형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편성 방안, 방안, 여기에 여기에 따라서 따라서 학사 운영이 학사 운영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을지,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다양화 특성할 다양화 특성할 것인지, 것인지 그러한 그러한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한번 담아보도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항상 그 연수 초나 아니면 아니면 말미에 그 말미에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관점에 관점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드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은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을 편성 편성 운영할 운영할 때 때 가장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서 강조를 강조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말하면 이런 이런 내용들이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느슨해지거나 조금은 좀 잘 안 조금은 좀 맞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교수 교수 평기 평기 일체화라고 할 일체화라고 할 때 때 우리 이제 우리 교육 이제 교육 과정과 또 과정과 또 수업과 수업과 그에 그에 따른 따른 평가와 평가와 기록이 기록이 하나의 그 하나의 그 연속선상에서의 연속선상에서의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는데 그렇지 않을 그렇지 않을 경우도 경우도 종종 종종 있거든요.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뭐 복사하기를 복사하기를 편성했는데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는 수능 이제 문제를 문제를 푼다든지 푼다든지 하면 하면 복사하기 복사하기 1에서 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성취 성취 기준과 기준과 또 그 또 그 기준에 도달 기준에 도달 정도를 정도를 성취 성취 수준으로 이제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정에서 수업과 수업과 평가가 평가가 그 교육 그 교육 목표와 목표와 일치하지 않게 일치하지 않게 되겠죠. 되겠죠. 이제 이제 그렇게 되다 그렇게 보면 되다 보면 당연히 기록도 기록도 그 성취 성취 기준에 기준에 맞도록 맞도록 빗재가 안 빗재가 될 안 거라고 될 생각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게 강인환 된다고 선생님, 하면 네, 예, 지금 화면 공유는 안 하시는 건가요? 화면 공유가 안 돼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있나요?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까 화면 하겠습니다. 공유를 저희가 테스트할 때만 하고 종료했기 네네. 때문에 지금 다시 예,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옆에 채팅창이 보이는데 이것도 닫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되셨죠? 되셨죠? 네, 계속 계속 이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 평기 일체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기본 전제가 되어야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가라고 하는 교육 목표가 있고 또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교육 내용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잘 그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교육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목표와 내용을 잘 엮어서 학습한 결과를 평가하게 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할 때 학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틀은 바로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 다시 말하면 교육을 위한 기본 설계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과 더불어서 교과 교육 과정의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먼저 운영 관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흐름과 편성 운영 관점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시안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평가와 수능에 대한 평가 방법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뭐 시안이라서 그대로 될지 또는 변경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후에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흐름을 한번 보면, 어쨌든 그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 과정의 흐름은 1차부터 7차까지 쭉 이어오고 2007부터는 이제 수시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07, 2009, 2015, 이제 2022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의 공통점을 보면 이제 국가에서 학교 중심으로 점점 자율성과 책무성이 이양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정 과목에서 학생 중심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중심의 평가.
그리고 단순히 교과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교과 간의 융합 또는 창의 융합형 그런 인재의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활용에 대한 것, 그리고 학교 중심에서 학교와 교육 활동으로 점점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탈학교적인 학교를 벗어나는 또는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뭐 그런 어떤 그 흐름들도 일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 뭐 책무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교육 운영, 교육 과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이제 깊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협업과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인성 요소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식 중심에서 조금 더 넓은 범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자기 주도성을 하나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는 학생들도 수동적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로 보면 결국은 학생은 본인의 선택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또는 진학,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고 그렇게 되려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학업 동기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고 자기가 목표로 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성장할 거냐 그러면 교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높이는, 이제 다시 말하면 개인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는 교육 과정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제의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간단히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학생의 진로에 맞는 진로와 적성과 이런 부분들의 진학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진로에 맞는 그러한 과목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이수하면, 그러니까 이수한다는 것은 이수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가령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등급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현재 192학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누적 학점이 192학점이 도달하면 졸업이 되는 이런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는 내용상으로 보면 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것은 이제 뭐 2020년도에 이미 마스터고에서는 시행되어 오고 있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특성화고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2025년도 입학생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학점제에 따라서 이제 학사 제도 운영 단계가 지금처럼 이제 7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계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초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백화점식으로 많은 걸 모두 다 펼쳐놔라 이런 의미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적성에 맞는 또는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어떤 그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과목들, 가령 이제 이공이나 자연 과정을 이제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이 조금 더 치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수학을 세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거기에 더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물화생지 현재는 이제 완이죠. 물화생지 완투가 있을 때 물화생지 완을 네 과목을 다 듣고 투를 세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을지, 뭐 이렇게 학생들마다 어떤 그 목표와 어떤 방향성이 다를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도 2009나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서도 가령 이제 물화생지 완이 있을 때 네 과목을 다 학교 지정으로 가르쳐 줄 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선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두 과목 정도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제약이 되는 선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학교마다 나름대로 절차가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 과목을 개설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선택 조사할 때는 보통 3차 정도까지는 진행하겠죠. 1단계에서 선호도나 아니면 희망 조사를 하고, 2단계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도 아마도 계속 바꾸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과정들이 바로 2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진로 학업 설계를 2단계로 보는데 이때 이제 진로 상담을 좀 강화하고 학업 계획서를 좀 작성하게 하고 이수 과목을 안내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에도 물론 진행되어 왔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게 특정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교육과정 전담 팀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진로 분야, 학업에 대한 거, 교육과정에 대한 거, 진학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간에 어쨌든 학교 여건에 맞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런 그 활동들이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2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3단계는 뭐 지금까지 다 해오던 것처럼 뭐 수강 신청을 받고, 이제 물론 수강 신청을 받은 것부터 또 시작이죠. 수강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정 작업을 거쳐서 교과서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매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단계와 5단계는 수업 운영과 평가에 대한 거죠. 수업 운영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 참여형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점제에서는 이제 미수 예방지도, 현재도 국수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수가 예상되는 학생들, 지금 물론 미수를 적용하진 않지만 예, 보충 이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성취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바뀌는 그 입시 안에 보면 이제 뭐 등급과 병기에서 성취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운 점들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수, 미수로 결정하게 되고, 미수 학생의 경우는 아마도 보충 이수 지원, 이제 이 부분이 책임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교육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 학업을 보장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보충 이수 지도 과정을 거쳐서 이수를 해서 이제 학점을 취득하게 하는 그래서 이때 학점 취득이라고 하는 점도 수업 횟수의 3분의 2를 예, 충족을 해야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수 기준이 이제 40%죠. 40% A, B, C, D, E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낮은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졸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선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을 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가 2023년도니까 2023에서 24년도 입학생, 이죠. 우선 수업량 기준으로 볼 때는 우선 용어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이제 단위라고 되어 있죠. 204단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점이란 용어가 이제 이미 2023, 2024 적용이 되고 그다음 이제 1학점 수업량은 50분 17회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는 16 플러스 1 그래서 수업량 유연화를 통해서 1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5년도 입학생부터는 16회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간혹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강조를 드리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2025학년도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을 텐데 2025학년도에 2, 3학년은
이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2023년도에서 24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죠. 그래서 부분 적용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 학점제 내용이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는 당연히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되면 교과서가 달라지겠죠. 1학년하고 2, 3학년하고 다른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과목명이 같다고 해도 1학년과 뭐 2, 3학년이 같다고 해도 달리 평가해야 되겠죠. 교육과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까지는 그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5학점, 5단위가 5학점으로 바뀌었죠. 용어가 달라졌으니까 5학점으로 적용이 됐지만 2025년도가 되면 4학점으로 기본 학점이 변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기 학년제도 현재는 같이 운영이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2025년도부터는 학기제로 편성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1, 2학기를 같은 과목으로 이수학점을 나누어서 4학점이라면 2학점씩, 6학점이라면 3, 3에 3학점씩 편성하던 것을 2025년도 1학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맞춰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이 이제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죠. 그다음 이제 성취평가제는 현재는 5단계, 3단계로 되어 있죠.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이고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은 5단계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현재 이제 시안을 보면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같이 병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취평가제는 모든 선택 과목은 다 5단계 평가가 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5등급제를 지금 시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일수가 이제 동일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에 204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었기 때문에 12학점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기죠. 게다가 이제 17회에서 16회로 바뀌게 되면 역시 또 1시간만큼의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수업 일수는 동일합니다. 191 이상. 그래서 그런 결국은 이제 좀 뭐랄까요. 그 전에 비해서는 여유 있는 일수와 시간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좀 특색 있게 잘 운영할 것인지 이제 그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임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 공통과목 국수형에서 현재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엄격하게 이렇게 뭐 방안이나 이런 어떤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현재로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은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전 과목이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충 이수 또는 대체 이수를 통해서 운영을 한다. 예, 밑에 주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습 기회라고 하는 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와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현재는 교과 영역이 있었죠. 예, 그래서 뭐 기초 영역, 그 다음에 또 뭐 생활교양 영역, 뭐 탐구, 사탐, 과탐에서 이렇게 교과 영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없어지고 교과군 체제로 단일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당 기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이 10학점이기 때문에 국수형이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10학점, 12학점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최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8학점이고 여기는 여기도 8학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은 증배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규정으로. 그래서 국수형은 어쨌든 통합사회와 같이 1학년 때 최대로 들어도
10학점을 들을 수 없으므로 2, 3학년 때 통합사회 쪽, 그러니까 사탐이나 과탐 쪽을 지향한 학생들이라도 반대쪽에 있는 어, 과학 중심이라면 사탐 하나를 또 사회 중심이라면 과학 하나는 최소한 들어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1학년 때 공통국어 1, 2를 각 4학점씩 이수하면 8학점이 되죠. 그래서 8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2, 3학년 때 추가로 듣지 않아도 되는 물론 뭐 국수형은 더 듣겠지만 여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더 듣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4학점이 기본 학점이지만 3학점도 운영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학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 6학점이 되겠죠. 그러면 2학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2, 3학년 때 추가로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종전하고 그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양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과정, 제외국, 한문교양 여기에서 이제 그 정보 과목이 교과 구분해서 독립을 했죠. 기술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보 분야 쪽에 좀 더 강조를 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인체 활동은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408시간 24단위 학점을 운영하던 것을 바뀌게 되면 현재 바뀌어 있죠. 그래서 18학점 288시간. 여기서 시간을 적용한 이유는 아시죠?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자동봉진, 지금은 이제 자동진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른 그 과목들은 16회 또는 이제 17회죠. 현재는 그 17회 또는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16회가 될 텐데 그 16회를 1학점으로 반드시 해당 영역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볼 때 288시간을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머지 것들은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하고의 그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명과 특징들을. 그래서 현재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융합 선택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진로와 융합으로 구분해서 세 유형으로 선택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일반 선택은 교과별로 주요 학습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수능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을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이제 진로는 말 그대로 진로 쪽에 심화학습 관련 과목들, 융합은 이제 융합, 실생활의 뭐 응용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이 뚜렷한 위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과목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세부 교과로 좀 보면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능의 과목들이죠. 수 1, 2, 영어 1, 2, 이렇게 독서 문화. 그다음에 이제 미적, 확통,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현재 되어 있죠.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과목명을 보면 이제 일반 선택의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수능 범위가 되겠죠. 공통 범위. 그래서 대수, 미적, 빈, 확통, 그다음에 영어 1, 2 이렇게 이제 수능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교과서가 개발되고 검토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이제 교과 선택 또 위원회도 열어서 해당 과목을 선택하고 하게 되겠죠. 이미 총론과 강론은 이제 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틈이 좀 나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 또 과목의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서 이제 교과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사는 뭐 그대로고요. 그래서 한국사는 이제 1, 2가 붙은 건 뭐 다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학기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한국사 1, 2학기 때 한국사 이렇게 과목을 편성해서 이수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과 2는 다른 과목인 거죠. 그래서 한국사를 나눠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1, 2로 나눠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대 과목은 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가정교육과정에서도 2022에서도 보면 일반 선택 과목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제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를 시험 범위로 좀 하고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교과 활동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뭐 체육예술 기술과정은 뭐 그대로인데요. 정보만 이제 별도로 여기에는 이제 기술과정 정보로 되어 있죠. 기술과정군에서 이제 여기서는 기술과정과 정보군에서 별도로 되어 있고 진로와 융합 선택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과학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교양 영역, 현재 생활교양 영역이죠. 어, 제2외국어, 기술과정, 정보, 뭐 한문, 뭐 이런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 영역에서 16학점은 현재나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똑같이 16학점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이수트랙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으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교원 수급에 대한 거에 뭐 강사 추빙을 해도 좀 어려운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학교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뭐 지금 문이과가 따로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경우에 떤 과목들을 학생들이 좀 선택할 수 있으면 16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뭐 초과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줄 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 일학점이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이죠.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거기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이런 과목들이 이제 이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1, 2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독일어부터 해서 한문까지 제비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 뭐, 심화 과목들이 대거 들어왔죠. 예, 그래서 전문교과 1에 있던, 예, 외고 학생들이 주로 배웠던 과목들이 진로 선택, 뭐, 융합 선택으로 전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양 과목은 뭐 그대로인 것 같죠. 근데 여기에도 일반, 진로, 융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명이 조금 달라져 있고 내용들은 뭐 그대로입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학점은 4학점인데요. 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이 기본 학점입니다. 그리고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그래서 2에서 4까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체육예술교양은 뭐 2학점도 가능하고 3학점도 가능하고 또 다른 그 과목처럼 4학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목고 교육과정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그 특목고가 별도의 어떤 그 편집표상에서 별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보통 교과 중에서 이제 뭐 특목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뭐 굳이 여기 있는 과목들을 뭐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설명 안 드린 것만 쭉 제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통 과목은 4학점인데 1학점에서 감할 수만 있어요. 증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과목은 보통 한국사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우면 8학점이 되는 거죠. 거기에 증을 하게 되면 10학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1학점 정도는 감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 1, 2 같은 경우는 3학점인데, 예, 여기는 가마에 편성 운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 3, 3에서 6학점은 반드시 이수를 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과학 탐구 실험도 1, 2는 1학점이고 증감 없이 그냥 한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특목고에 대한 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국수형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종전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전에는 180학점이었죠. 그래서 180에 50%면 90이죠.
그래서 90학점을 넘을 수가 없다. 다만 총 교과 이수기 때문에 가령 이제 뭐 204 단위일 때나 또는 뭐 192학점일 때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것만큼의 50%는 더 늘릴 수 있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에도 174를 넘더라도 4학점이 넘었다면 2학점을 추가로 하지 더 이상은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기준이 사실은 같다. 한국사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87학점에서 81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그다음 총 이수학 점수는 졸업을 위해서 최선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졸업의 기준으로 이수 단위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22에서는 이 총 이수학 점수는 졸업을 위해서 이수해야 될 최소 이수학 점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때 오해를 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학생이 192가 안 되면 졸업을 못 할까요? 근데 뭐 졸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입학생이 3년간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192학점은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편입생이라든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이라든지 전학을 한다든지 그런데 한국사를 1학년 때 못 배웠는데 2학년 때 가보니까 또 배울 기회가 없어서 한국사를 못 배울 수도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근데 온라인을 이수하거나 별도로 이수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까지를 여기서 다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제 이 규정대로 그냥 준수하고 이수를 하시면 뭐 거기 예외적인 상황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빼놓고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학점 범위 내에서 선택 과목은 증감할 수 있다. 별표시 아까 말씀드렸죠? 2학점이 기본 학점인데 여기에는 1학점을 감할 수만 있어요. 더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3학점 운영 안 되고 1, 2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수학점이 좀 이렇게 편성이 좀 어려울 때 이런 과목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1학점짜리 과목들이 있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동전하고 동일합니다. 자, 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기본 학점 4학점이고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 그래서 3에서 4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 국어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6이 되는 거죠. 3, 4로 한다면 7이 되겠죠.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1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기본 학점으로 이수하고 그래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그대로 3학점, 탐구 실험도 그냥 그대로 1학점씩, 그러니까 합치면 2학점이 되겠죠. 1, 2니까. 진로 일반 융합 선택, 요건 4학점이죠.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3에서 5까지. 체육예술 교양은 3학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에서 4까지. 별표는 2학점에서 예,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그 기준은 항상 같이 이제 기억하셨다가 편성하실 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15 교육과정이 이제 현재는 2024인데요. 거의 뭐 내용이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로교육, 학업설계지도 특히 이제 과목 선택 역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학교가 해야 될지 예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민해야 될 시험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 지원 뭐 팀이나 별도를 구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교과 과목으로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 전문 교과 또는 그 과학 계열이라든지 예술 계열 과목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그 진로 어, 선택 과목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수 희망 과목은 폐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이제 그 교육과정 편성 그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 규정에 뭐 인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 학생 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의 뭐 몇 퍼센트, 뭐 20%, 30% 이렇게 퍼센트로 정할 수도 있죠. 아니면 특별히 특정한 과목에 한해서 소수 희망을 하거나 또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나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 좀 있어서
규정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이 없을 때는 이제 이 개설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런 점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거의 뭐 학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 3에서 5라고 한다고 하면 3으로 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성장 기록할 수 있도록 수업에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필요 이수 학점 그러니까 4학점이 기본 학점이기 때문에 아마 4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3 또는 뭐 5를 운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학교 지정 과목을 최소화하고 칸막이를 최소화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학기로 운영하게 되다 보면 아마도 지정 과목은 조금 더 최소화가 되고 그리고 이 칸막이를 최소화한다는 건 결국 개방형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운영할 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시간표라든지 편성이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은 칸막이를 줄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은 학교들은 어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을 텐데 1년 정도 해보시면 아마도 푸는 게 훨씬 더 융통성이 있어서 좀 편하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을 2022 개정교육 과정에 과목명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선택과정 안내서에 보면 아마 나와 있는 걸 텐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준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 이것은 이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라는 것은 뭐 시설, 교원 수급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될 텐데 우선 그냥 운영학점을 4로 한번 기준으로 잡아서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공통국어는 1, 2 이렇게 1학기, 2학기, 그 다음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일단 해봤어요. 기준이 전부 다 4, 4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탐구실험 1, 2도 1, 1 이렇게, 그 다음 체육은 6개 학기를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편성된 건 아시죠? 왜냐하면 같은 과목을 2개 학기 안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4개 학기 뭐 이렇게 편성한 데도 있었죠. 또는 뭐 5개 학기 건너뛰기 편성 이런 게 있었는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목명이 전부 다르게 편성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악 미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선택인데요. 이제 학기제 편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두 다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택칠 그러면 이 중에서 7개를 한다. 그래서 독서와 작문, 문학, 그다음 대수, 미적분, 그다음에 영어 1 이런 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학기 가면 필요한 과목들을 뭐 물론 선택한 과목은 다시 선택이 안 되겠죠. 만약에 문학을 한 학생들이라면 화법과 언어라든지 다른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편성 안내를 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면 여기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택칠. 그러니까 이 앞서서 나와 있는 것들만 학교 지정을 제한 나머지는 그냥 전부 개방형으로 택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술 창작 뭐 이렇게 쭉 이런 과목들로 편성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선택하지 않은 과목들로 다시 7과목을 선택한다. 그렇게 되면 2학년 1학기 2학기를 합치면 14, 선택만 14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셈이죠. 타학점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해서 과목 수가 훨씬 많아져서 아마 학생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편성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가령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국어가 있는데, 중국어가 이제 1학기 때도 편성될 수도 있고, 2학기 때 편성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1학기, 2학기가 이제 모집단도 달라지게 되고, 모집단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가 문항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냥 본질적으로 뭐 별개다. 1학기와 2학기는 별개다.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선택 결과를 가지고 이제 또 뭐,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주제탐구 독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앞쪽을 좀 더 개방을 많이 시켜놨죠. 그래서 해놓고 2학기는 1학기 듣지 않은 과목을 듣는다.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그 수능 직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관련해서 아마 그런 공부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먼저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을 권을 주고 그 이외에는 2학기에 선택할 수 있어서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학년 2학기는 수능의 그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진로 연계학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수능 이후에는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쭉 이제 과목명이 굉장히 긴 이유는 이제 학기당 그 학년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나눠 놓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저렇게 편성하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운영학점을 3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 4를 섞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1, 2, 3, 4, 5까지가 가능하죠. 현재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그죠? 1학점도 가능하고 2학점짜리도 있고 3학점, 4학점, 5학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부터 5까지가 전부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조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별로 이수할 수 있는 그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업량은 확보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성식 고려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국수형 교과 총 이수학점의 50학점은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 이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적정한 내실 있는 수업 활동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균형적인 학기별 이수 학점이 편성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현재는 그 32학점으로 되어 있죠. 29 플러스 3 해가지고 32학점으로 되어 있죠. 균형적으로 하면. 예. 그런데 이제 교과를 29로 하지 않고 30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3학년 때 조금 더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지난번 교육부 공문을 참고하면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4학점을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융통성은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또 1, 2, 3학년이 또 이렇게 그 수업이 좀 달라지게 되면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학교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의견 수렴을 하거나 그것이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뭐 예술은 이제 음악, 미술, 연극 이런 과목들이 있죠. 이런 과목들도 역시 10학점은 운영되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그 최소 이수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10학점, 그 다음에 체육도 10학점을 이수하게 되니까, 만약에 체육, 진로 목표가 체육 계열이거나 예술, 음악, 미술 계열인 학생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탐구 선택할 때 사탐, 과탐 하려는 것처럼, 그죠? 이공, 뭐 자연, 뭐 인문, 상경, 그다음 체육, 예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선택을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다만 이것도 이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술과정 정보, 제비과 한문 이런 것들이 종전의 교양 영역이었죠. 그래서 교양 과목, 생활교양 과목인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교과 군으로 됐죠. 그래서 이것이 16학점으로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16학점을 진로에 맞게 편성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 교과마다 위계 정도라고 표시한 것은 위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딱히 위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상 보면 이렇게 위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정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수업 활동대로 편성한다. 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편성할 때 먼저 국영수가 이게 되는지
이 얘기는 추가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이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국수용 했을 때 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뭐 76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80일을 넘어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 학교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간혹. 그래서 지정했는데 80일을 넘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체육예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0학점이 되는가, 6개학점 편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술 과정 정보, 요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과목들이 어쨌든 16학점은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것들과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술 과정 정보 이 과목들 중에서 16학점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이제 사탐, 과탐을 선택하는 게 남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이나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해도 거기에는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한번 먼저 점검해보고 편성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에 따라 사회과학 가능한 편성인지 여기에도 역시 진로에 따른 맞춤형 선택이 가능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연, 이공계열 희망 학생이 수학, 과학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니까 선택이 제한되지 않았는가 여기에 이제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 과정이나 정보 과목이 연계시킬 수 있겠죠. 공대를 희망하거나 하는 학생들. 물론 뭐 상경 같은 과목 저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충분히 선택해서 이수하면 좋겠죠. 그래서 같이 선택을 좀 열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는 어느 정도 칸막이를 통해서 선택 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문의만 편성이, 개방형이고 또는 뭐, 학생 중심 선택이고, 실제로는 제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음,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2학년, 3학년 중에 진로 변경이 가능한 선택인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편성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처럼 어느 정도 칸막이가 좀 있거나, 그래서 선택의 폭을 제한해 주게 되면 가령 이제 2학년 때 물화생지 과목을 한 과목만 뭐 예를 들어 들었다. 근데 3학년 가서 들으려고 하면 좀 어렵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좀 진로 변경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는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강 시간이 고민이 되죠. 그래서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적절한 수업 시간표가 편성되었는가. 아마도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이 공강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강 시간을 누가 또 관리하지,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학점제가 이제 뭐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될지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학점제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공강을 반영할 수 있죠. 아까 제가 1학점부터 5학점까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령 뭐, 1학점이 부족할 때, 시간표를 짤 때, 1학점 독립적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3학점이랑 묶어서 4학점을 만들 수 있고, 또 2학점을 두 개 묶어서 4학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공강을 집어넣으면 3학점을 4학점으로 묶으면 4학점짜리 과목하고 3학점 플러스 공강 1시간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표 편성 운영하기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공강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이 공강 수업처럼 운영하기보다는 월 취지가 과목 선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공강이 발생하게 된다. 선택권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줄 때, 그럴 때 이제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강 시간을 또 어떻게 또 지도 관리할 거냐는 것은 학교가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면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부담도 최소화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묘안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학교의 그 특색 있는 교육 과정에 반영되었는가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학교 교육 과정의 방향성이 있고, 또 우리 학교의 여건상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랑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접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선생님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학교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가령 뭐, 과중학급이 있는, 과학중점 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들은 구학생이 하나의 그 학교의 특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당 학교마다 뭐, 과중반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뭐, 체육 중점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반영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 학교의 어떤 뭐 설립 취지나 뭐 학교장의 뭐 방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지? 아니면 현재 우리 학교의 특징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고 2025학년도에 반영되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운영 절차인데요. 지금까지 쭉 다 말씀드려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그냥 쭉 훑어만 보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할 지점들은 이제 교육과정의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위원회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확대 편성, 뭐 전체 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교과 대표일 수도 있고, 뭐 교과 군별 대표로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 또 하나의 축은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 TF팀 아니면 소위원회. 그래서 소위원회가 먼저 작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성이라든지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고 그걸 가지고 전체 그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전문가 학생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교육과정위원 자체를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어요. 학부모위원이나 또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총론과 강론이 이미 이제 고시가 됐잖아요. 그런 지침을 좀 분석하고 앞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학교의 규정은 미비한 점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학점제 준비 학교 예산 아마 그 상신을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내년도 예산이 아마 나올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쓰라고 예산 항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예산 쓸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되니까, 소통을 좀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 연수도 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좀 더 연구 활동도 좀 하고, 그래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제, 학교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원 수급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남녀공학, 남고, 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한번 반영을 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별 편성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별 편성안,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편성표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해당 교과에서 가령 이제 과학이다 그러면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이 3학년 6기 학기에 어떤 과목을 어떤 이스트랙으로 들으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의대를 아니라면 공대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됐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공대도 뭐, 이렇게 상위권 공대도 있을 거고, 중위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이런 과목을 이렇게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트랙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랙들이 모여서 전체 편성표의 선택권으로 주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야, 넌 여기 가려면 이런 과목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권면도 하고, 최종적으로 물론 학생이 선택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고민해서 만들어 놨는데, 정작 학생들은 뭐 이렇게 등급이나 또는 뭐 평가에 관련해서 좀 쉽게 따려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쉽게 해주는 선생님을 선택하거나 예를 들면 뭐 그런 경향성이 있죠. 아니면 친구를 좀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가거나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자기 진로나 이런 것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들도 듣고 그래서 심의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되면 운영 계획, 편성안에 따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 이제 교과 교육 과정 거기에는 수업 방향이라든지 평가 방법, 평가 비율, 뭐 정기고사, 뭐 수행평가, 뭐 과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면 아마도 뭐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수강 신청은 뭐 계속 정해지면 조정 확정 과정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 상담 지속하게 되고 수업 편성을 하게 되고 시간표, 교실 배정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럼 이제 나이스에 이제 또 교육 과정을 입력하고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3월 달이 돼서 시범 운영을 일주일 정도 해서 시간표상에 오류가 없으면 확정돼서 운영하면서 점검 보완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되겠죠. 이런 과정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도 이제 학교마다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업 계획서는 어떻게 연수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진로 결정하고 과목을 선택 지원하게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학업 관리 상담하고 그래서 이거 언제 누가 할 거냐가 상당히 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성원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과목 선택, 진로 희망, 흥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진로 선택을 또 재검토도 하고 그래서 평가의 유불리를 따져서 평가에 유리한 걸 들을 거냐 평가에 조금 부족하지만 도전적으로 할 거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물리2를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물리2를 들어야 되는데 물리2 들으면 학생 수도 적고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을 듣고 넘어갈래요라고 하면 평가에 유리한 쪽을 선택한 거고 그래도 좀 불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좀 해볼래요라고 하면 도전적 자세가 되는 거죠. 어느 걸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선택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선택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안도 안내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르지만 거기에 따라 책무성도 따른다고 하는 것도 같이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이 있죠. 뭐 이게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학교라든지 이런 과목 운영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 개정 교육과정의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성 방향. 네, 그래서 입학생이라고 특별히 쓴 이유는 아시겠죠? 2, 3학년은 이미 기존대로 되는 거고, 2025 입학생 대상으로 달라지는 점들. 그래서 가장 아마 어려운 점들이 아마 학기 집중이기 때문에 학기 단위로 교과 세트도 써야 되고, 평가도 마무리해야 되고, 뭐 과목도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수업도 연구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중이수 개념이니까 학기에 뭐 4학점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 다음 학기에 바로 똑같은 과목을 또 하게 되면 1학기랑 또 문제가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보통 직전이기 때문에 또 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업무의 그 효율성,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 수업 실수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좀 힘든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건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특색 있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틀을, 그래서 2025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이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잘 안 바뀌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편성표를 만약에 확정짓는다면, 필요하다면 과목명만, 뭐, 선호도 조사를 해서 넣거나 빼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뭐 그대로 똑같이 가니까. 그럼 이제 매년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들은 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학교가 2025학년도에 편성할 때는
기존의 것의 연장으로 가지 말고, 그다음에 학기제 편성의 어떤 기본 세팅을 다시 한번 하고,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 그래서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매년 그런 갈등에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예,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문성 강화인데요. 이제 이게 등급제, 5등급제가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취 평가와 사실은 같이 예, 뭐 성적은 병기는 할 수 있으나 수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과정평가, 수행평가, 그리고 이제 그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어, 그 성취 수준에 맞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도 같이 보면서, 예, 더불어서 또 수능도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같이 교수님께 일체화를 바탕으로 한 성취평가제, 예, 또는 이제 뭐 원래 성취평가제라고 또는 이유는 이제 그 학점제의 원래 취지가 이거였는데 이제 또 등급제가 되면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